있습니다. 일본의 엉터리 간이 검사가 결국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간이 검사 키트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실상이 지난 도쿄대 폭로 이후에 한국에서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가을이 오기 전에 C19 검사 희망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몰려오기 시작할 독감 환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일 한국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 C19 음성 판정을 받은 국내 거주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 후에 진행된 C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서 최종 확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은 파주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며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을 했는데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C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격리 치료 후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사히 자택을 방문해 가족을 만난 후에 11일 국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국 후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C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12일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분명히 음성 판정을 받고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검사를 하니 바로 양성 판정이 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C19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서 한국은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검사를 했지만 일본의 검사 방법은 간단하게 하느라고 엉터리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PCR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싼 가격에 개발한 일본제 간이 검사 키트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도 정확하지 않다, 엉터리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PCR은 비싸고 신속하지 못하다. 결국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일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일본은 PCR 검사를 확대할 능력도 없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간이 검사 키트를 확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 라는 논리로 간이 검사 키트 생산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1일 10만 검사분의 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PCR 검사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 검사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연일 최고의 간이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라는 소식이 보도될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신속하다, 싸다, 정밀하다를 자랑하면서 매일 새로운 간이 검사 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세계 최고의 간이 검사 키트이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다 등의 내용이 항상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간이 검사 키트를 일본 정부에서는 전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이 검사 키트는 완전히 엉터리이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간이 검사가 완전 엉터리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6월에 일본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간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로 재검사를 한 결과 90%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쿄대 연구팀이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대형 장비로 정밀 검사한 결과입니다. 후쿠시마현 소재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으로 파악되었는데 다시 정밀 검사해보니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89.7%에 해당되는 52명이 음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전역의 진료소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는 간이 검사 키트 활용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고 도쿄대의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식이라면 일본의 C19 감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일본 정부는 간이 검사 키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C19 대책분과위원회는 간이 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의 회의에서도 밤 거리를 이용하는 손님이나 직원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환락가 검사센터 검사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이 검사소를 각 지역 밤 거리에 설치해서 쉽게 검사를 받고 환락가의 마음 편히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형식적이다, 간이 검사의 정확도를 먼저 높여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간이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C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복합 감염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일부는 C19와 독감은 서로 간섭한다, 염려하고 있는 대유행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독감과의 복합 감염이 심각하게 중증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C19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독감 때문에 C19 검사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고 거꾸로 C19 사태로 독감에 대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은 C19 의심자는 전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과 간이 검사 키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을 대폭 늘린다는 대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C19가 의심이 되면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지정 병원에 진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독감 환자와 C19 검사 대상자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 환자들은 바로 병원에 가도 되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C19 의심 대상자는 미리 전화를 주고 움직여야 합니다. 반드시 진료 예약을 해야 간이 검사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C19 의심 대상자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고 먼 거리로 방문하도록 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이 갈 정도의 대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독감 증상인지 C19 증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노인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번거로우면 대충 참으면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13일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440명이 발생해서 누적 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C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명이 늘어난 1,460명입니다. 일본은 440명대가 되면서 5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규제 조치를 확 풀 계획입니다. 한국이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가 발생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며칠을 심사숙고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일본은 독감에 집중하면서 C19는 엉터리 간이 검사 키트로 여유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아베 정부가 결정하고 일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니 저 동네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예소세 아예 없애자 폐지론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판매 38,463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완성차 5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를 합치면 11만 1,9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94만 4,5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 실적이 좋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던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달 한풀 꺾인 것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내건 개별 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소세 인하 당시에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쓰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격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번엔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데다 인하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까지 총 5차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모두 경기 활성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 얼마나 깎아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이래로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
지난해 내내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할인을 없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다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깎아주기로 했다. 결국 올해 1에서 2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과 한두 달 차이로 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개소세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세금이다. 유럽연합회원국의 경우 차를 살 때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내게 한다. 일본은 아예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 대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0에서 3%로 자동화한 환경 성능 비율세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차 한 대를 사려면 개소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된다. 연비 15km, L의 경차가 아닌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일본에선 266만원을 내면 되지만 한국에선 2배에 가까운 507만 1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원래 개별 소비세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만든 특별 소비세였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393만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인구 약 5,17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소비가 왜 특별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한경련은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7월 210만 대 돌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신차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 가파른 상승세.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는 11일 지난 7월 중국의 신차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4% 증가한 210만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1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늘었으며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만 8천 대로 19.3%가 증가했다. 하지만 1에서 7월 판매량은 48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8%가 감소했다. 트럭을 중심으로 한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4% 증가한 44만 7천 대를 기록했다. 또 1에서 7월 누적 판매량은 280만 대로 14.3%가 증가했다. SU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한 반면 세단 판매량은 4.6% 증가에 그쳤다. CAAM은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맞서기 위해 1분기 동안 광범위한 폐쇄를 겪으면서 2020년 1에서 7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950만 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중국 시장의 약세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각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개발을 위한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 중국 브랜드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58만 5천 대. 시장 점유율